안녕하세요. 방구석 판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5기 옥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기가 현재 많은 캐릭터인데요. 모두가 좋아할 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해서 욕바지가 되어 보겠습니다. 야매 진단을 좀 해보려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연극성 성격 장애를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관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옥순이 나온 장면을 한번 떠올려 가면서 야매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연극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네이버 보았고요. 1번 관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경우 불편함을 느낌. 이제 이것은 영자가 상철과 데이트 후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있다가 자리를 떠버렸죠. 영자가 오자 양치를 하러 자리를 떠버립니다. 여기서 약간 이런 기운을 좀 느꼈고요. 두 번째,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도발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교류함. 이런 장면은 아직 없었어요. 세 번째, 감정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사람이 가벼워 보임. 이것은 다대일 선택 장면에서 바꿨던 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본인의 외모를 이용함. 이것은 조금 판단이 어려우니까 보류를 할게요. 다섯 번째, 언사가 매우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음. 광수가 지금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편집자들도 약간 오락가락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편집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하거든요. 여섯 번째, 극적이고 과장되어 있으며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함.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일곱 번째, 타인이나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음. 다대일 상황에서 선택을 바꿨었는데 그것은 위 내용과 중복되네요. 어, 여덟 번째, 상대와 관계가 실제보다 더 깊다고 믿음. 광수는 데이트가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옥수는 좋았다고 했죠. 이것도 위의 내용과 중복되네요. 진단 기준은 다섯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게 기준인데요. 중복 답변을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 일단 최소한 4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다섯 가지 이상은 아니니 뭐 조금 뭐 확정은 아닌데 어 어디까지나 야매 진단이지만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나머지 체크 안 된 부분이 뭐 자신과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해 보면 처음 인터뷰에서 자기 옥순을 시켜달라고 했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성격이죠. 그리고 그래서 좀 관련이 좀 있는 특징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바리를 먹을 때 말 놓기를 거절하며 이상한 거리두기를 시전했죠. 저는 이걸 어장관리 특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 봤었고요. 자기소개를 보고 광수의 자기소개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식의 말을 하고 광수를 뽑았지만 그 반응의 크기에 비해 광수와의 데이트에서는 그만한 모습은 안 나왔었죠. 지 혼자 다 먹었죠. 과장해서 말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장관리거나 조금 저는 이거 이상한 모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연극성 거짓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퍼왔는데요.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의 원인에는 어, 어릴 적 오이디푸스 갈등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양육 초기 엄마의 사랑이 부족했을 때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아빠에게 집착하면서 아빠를 의존 대상으로 여기며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 과한 반응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빠가 사랑을 줬을 수도 있고 또 안 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원인에서 막간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명탐정 빙의해서 추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옥순이 나왔던 장면과 관련 있어 보이는 장면 두 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에 해설 들어갈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더 풀고 싶으신 분은 일시정지 풀어보시고요. 해설입니다. 우선 저는 의존이라는 단어가 보였는데요. 의존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립이 아닐까요? 옥순이가 자기소개 때 자립을 강조했었죠. 소개 자막도 자립으로 나왔고요. 옥순이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혹시 자립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MBTI 같은 심리 테스트 같은 것을 할 때는 내가 추구하는 내 모습을 생각하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답이 틀리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내 모습으로 설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의 내 모습을 체크해야 정확한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자립은 옥순이가 원하는 이상향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의존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옥순이가 현금을 준비해 와서 다금바리 계산을 했었는데 저는 뭔가 이상했었거든요. 현금까지 미리 챙겨서 준비를 했다고 그런 조금 이상했는데 이것도 자립에 대한 옥순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그렇게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상 단어는 오이디푸스인데요. 이것은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 용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시는가요? 옥순이가 과거 만났던 남자들이 나이 차 많은 남자였다고 했었죠. 여기서 아빠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과 연결됐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저는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마 나중에 술고래 영수랑 커플이 되지는 않겠죠? 영수가 제일 아빠 같잖아요. 그래서 영수랑 넘어가고 근데 해설을 듣고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정답을 미리 정해두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과 달리 추리의 신뢰성은 생각만큼 높지는 않겠죠. 그냥 조금 참고만 하면 되고요. 원인은 살펴봤고 이런 성격의 특징을 몇 줄 보았는데요. 나무위키 개요에서 언제나 타인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며 그를 위해 화려한 옷차림이나 눈에 띄는 언행 등을 일삼는다. 그 내면에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남에 대한 의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극단적으로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성격은 본인들의 상태를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치유를 계속 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받으러 다니다 잘 안 갈 수도 있으니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말을 잘 믿어서 사기를 안 당하게 조심해야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관종의 특징에는 허세, 사치 등이 있는데요. 알뜰한 광수와는 그다지 궁합은 안 좋네요. 야매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 아니면 다행인 거고요. 이번 기수에 벌써 3명째 상담하러 보내는데요. 영수, 견수, 옥순. 실은 저도 회피성 성격 이런 경향이 좀 있어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같이 손잡고 가야겠네요. 리뷰는 여기까지고 뒷부분은 추측을 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관심이 없으신 분은 나가주시면 되고요. 나가주세요. 처음엔 다금바리를 2개 다 처묵처묵 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저에겐 상식이란 무기가 있었는데요. 여자는 보통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뱃속에 걸신이 들었어도 이 처묵하면서 광수의 대화를 놓칠 수가 없는 게 상식인데요. 그 상식을 파괴하고 다금바리를 두 개 다 퍼먹는 만행을 저지른 옥순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대겠구나 하는 그런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나도 아직 못 먹어본 다금바리인데 광수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꼭 내 정체를 밝혀주겠다 싶었죠. 처음 가설은 다금바리에서 시작해서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과거에 음식으로 난리친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식사 라이팅 11기 손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순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11 손자 같은 내가 작은 유형인가 싶었죠. 뭔가 좀 텅텅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지요. 그래서 비슷한데 그래도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려는 찰나 11기 순자가 또 욕먹은 게 관종이란 게 생각이 났어요. 에이, 설마 관종? 혹시 모르니 그럼 현장 검증 들어가 보자 해서 다시 다음발이 처묵하는 장면을 관찰했죠. 단서는 현장에 있는 법. 현장엔 옥수 외에는 광수와 다금바리와 카메라,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광수는 다금바리 먹을 생각에 정신이 없었고 다금바리는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고 남은 것은 카메라. 옥순이가 카메라를 신경 쓰느라 정말 다금바리를 독식한 건지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글쎄 옥순이가 다금바리를 집어 올려서 앙 하고 한 입 크게 물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범인이다 직감이 들었어요. 이 옥순이의 얼굴 방향은 광수가 아닌 카메라를 향했고 눈은 마치 카메라를 의식 안 한다는 듯이 광수가 아닌 카메라의 정반대 방향을 보면서 다금바리를 독식하는 범행 장면이 담겨 있었죠. 옥수는 지금 먹방 찍느라 광수의 대화가 귀에 안 들어왔던 것이었죠. 그래, 범인은 작았으니 다금바리 먹은 거 토해낼 때까지 탈탈 털어보자 싶어서 네이버에 관종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다금바리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진 게 아마 옥순이 때문에 전국에 다금바리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도 다금바리